지금 당신 손안의 기계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영상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계로 합니다.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100년 전이라면 이건 마법이었을 겁니다.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컴퓨터.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자주 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컴퓨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메일을 보내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려고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컴퓨터는 전혀 다른 이유로 탄생했습니다. 오락도, 인터넷도, SNS도 없던 시절, 컴퓨터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계산. 하지만 그 계산이 왜 필요했는지, 누가 원했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따라갑니다. 인간의 손가락에서 시작해 방 하나를 채운 기계를 거쳐 손바닥 안의 컴퓨터까지 생각을 계산으로 바꾼 인간의 발명.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계산을 했을까요? 수천 년 전부터입니다. 물건을 팔면 돈을 세야 했습니다. 땅을 나누면 면적을 재야 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사용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곧 부족해졌습니다. 손가락으로는 큰 수를 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놓았습니다. 막대기에 금을 그었습니다. 주판을 만들었습니다. 계산 도구의 진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계산은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수가 잦았습니다. 느렸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불가능했습니다. 17세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항해술이 발전합니다. 별의 위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삼각함수, 로그, 복잡한 수식. 선원들은 계산표를 보면서 항해했습니다. 하지만 계산표에 오류가 있으면 배가 길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공장이 돌아갑니다. 기계를 설계하려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밤새 손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수 하나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천문학도 발전합니다. 행성의 궤도를 계산합니다. 수백, 수천 개의 숫자를 더하고 곱합니다. 천문학자 한 명이 평생 계산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영어로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직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계산만 하는 사람.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임금이 쌌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이 한 방에 앉아 계산했습니다. 한 사람이 계산하면 다음 사람이 검산했습니다. 느렸습니다. 지루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기계가 할 수는 없을까? 1821년 영국 런던. 찰스 베비지라는 수학자가 천문 계산표를 보고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또 오류가 있습니다. 그는 좌절합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가?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기계라면 실수하지 않을 텐데. 베비지는 설계를 시작합니다. 차분기관 디펄런스 엔진. 기어와 통로나 바퀴로 이루어진 기계. 수를 입력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를 출력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혁명적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19세기 금속 가공 기술로는 정밀한 기어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원했지만 결국 중단됩니다. 베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꿈을 꿉니다. 해석기관 애널리티컬 엔진. 단순히 정해진 계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바꾸면 다른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컴퓨터의 개념입니다. 입력, 처리, 출력, 저장. 모든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베비지는 1871년 죽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그의 설계도는 박물관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 시인 바이런의 딸, 수학자. 그녀는 베비지의 해석기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통찰을 남깁니다. 이 기계는 단순히 숫자만 다루는 게 아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 음악도, 그림도, 언어도. 최초의 프로그래머적 사고였습니다. 그녀는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해석기관으로 베르누이 수를 계산하는 방법. 세계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계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개념은 남았습니다. 생각을 기계에 맡길 수 있다. 이 아이디어가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씨앗이 싹트려면 토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토양은 전쟁이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계산의 폭증을 의미했습니다. 포탄의 궤적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각도, 속도, 바람, 중력, 수백 가지 변수 하나하나 손으로 계산하면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쓸모없었습니다. 암호도 문제였습니다. 독일군은 애니그마라는 암호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복잡한 암호, 매일 바뀌는 설정, 손으로 해독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영국은 급했습니다. 암호를 풀지 못하면 전쟁에서 집니다. 블래칠리 파크, 영국 정부의 비밀 암호 해독센터, 천재들이 모였습니다. 수학자, 언어학자, 체스 챔피언. 그중 한 명이 앨런 튜링이었습니다. 튜링은 이미 유명한 수학자였습니다. 1936년 그는 논문을 썼습니다. 계산 가능한 수에 대하여 추상적인 기계를 상상했습니다. 테이프가 있고 기호를 읽고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기계는 모든 계산 가능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튜링 기계, 이론적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이론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튜링은 애니그마를 분석했습니다. 손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본배를 설계합니다. 전기기계식 장치, 가능한 암호 조합을 빠르게 시험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독일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군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튜링의 작업이 전쟁을 2년 단축시켰다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하지만 튜링의 진짜 유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 적어도 규칙에 따라 기호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쟁은 다른 계산 기계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탄도 계산이 급했습니다. 포탄 궤적표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육군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의뢰했습니다. 더 빠른 계산 방법이 필요하다. 그 결과가 애니악이었습니다. 1946년 2월 거대한 방, 천장까지 닿는 패널들, 1만 8천 개의 진공관, 1500개의 릴레이, 7만 개의 저항, 무게 30톤, 전력 소비 150kW, 방 하나를 가득 채운 기계. 애니악, 일렉트라닉 누메로컬 인터그레이터 앤드 컴퓨터. 세계 최초의 범용 전자식 컴퓨터. 이전의 기계들은 기계식이었습니다. 기어와 릴레이로 작동했습니다. 느렸습니다. 애니악은 달랐습니다. 전자회로로 작동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계산했습니다. 얼마나 빨랐을까요? 인간 계산원이 20시간 걸리는 계산을 30초에 했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어려웠습니다. 케이블을 뽑았다 꽂아야 했습니다. 스위치를 수천 개 조작해야 했습니다. 한 문제를 푸는 설정에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진공관이 자주 고장났습니다. 열이 엄청났습니다. 진공관 하나가 나가면 전체가 멈췄습니다. 엔지니어들이 24시간 대기했습니다. 그래도 애니악은 증명했습니다. 전자식 컴퓨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애니악은 무엇을 계산했을까요? 탄도 계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소폭탄 설계에도 사용됐습니다. 날씨 예측에도 사용됐습니다. 난수 생성에도 사용됐습니다. 컴퓨터는 전쟁 도구였지만 동시에 과학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애니악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었습니다. 캐슬린 맥넬티, 베티 스나이더, 마를린 웨스코프, 루스 리히터만, 베티 진 제닝스, 프란시스 비랄라스. 이들은 애니악 걸스라고 불렸습니다. 당시에는 프로그래밍이 하찮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배선 작업, 여자들이나 하는 일. 하지만 이들이 현대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오랫동안 이들을 잊었습니다. 엔지니어들만 기억됐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하드웨어만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에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ENIAC 이후 컴퓨터는 빠르게 발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대했습니다. 여전히 비쌌습니다. 여전히 전문가만 사용했습니다. 1950년대 컴퓨터는 정부와 대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IBM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은행, 보험회사, 정부기관이 고객이었습니다. 한 대에 수억 원.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바뀝니다. 1947년 트랜지스터 발명. 진공관을 대체합니다. 작고 빠르고 신뢰성 높고 전력 소비 적습니다. 1958년 집적회로 발명. 수천 개의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칩에 넣습니다. 컴퓨터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미니 컴퓨터 등장. 방 하나가 아니라 책상 크기. 대학 연구실,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가격. 1970년대 변화가 가속화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젊은이들이 실험합니다. 스티브 워즈니악,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컴퓨터는 기관만 쓸 수 있는가? 개인도 쓸 수 있지 않을까? 1975년 알테어 8800 취미용 컴퓨터 키트 조립해야 했습니다. 화면도 키보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용 컴퓨터의 시작이었습니다. 1977년 애플 II 완제품 키보드, 화면, 컬러 그래픽 가정에 놓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폭발적으로 팔렸습니다. 1981년 IBM PC IBM이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진입합니다. 표준이 됩니다. 수많은 회사가 호환 기종을 만듭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성능은 올라갑니다. 1984년 매킨토시 마우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명령어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대중화됩니다. 1990년대 인터넷과 만납니다. 컴퓨터는 더 이상 혼자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이메일, 웹, 검색, 정보의 폭발. 2000년대 노트북이 일반화됩니다. 휴대가 가능해집니다. 2007년 아이폰. 컴퓨터가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전화기이지만 사실은 컴퓨터입니다. ENIAC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방 하나를 채웠던 기계가 손바닥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컴퓨터라고 부르지만 컴퓨터는 더 이상 계산만 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컴퓨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정보 처리. 숫자든 글자든 그림이든 소리든 모든 것을 0과 1로 바꿉니다. 그리고 처리합니다. 기억, 하드디스크, SSD, 클라우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인간보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선택, 알고리즘, 조건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만약 어라면 B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C를 해라. 이 간단한 논리가 무한히 반복되면서 복잡한 행동을 만듭니다. 컴퓨터는 인간 사고의 외주화입니다. 기억을 외주화합니다. 계산을 외주화합니다. 결정을 외주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볼까? 알고리즘이 추천합니다. 어느 길로 갈까? 내비게이션이 결정합니다. 누구를 만날까? 앱이 매칭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컴퓨터에 의존합니다. 생각을 덜합니다. 편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합니다. 컴퓨터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미 어렵습니다. 오늘날 컴퓨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책상 위? 주머니 속?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컴퓨터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신호등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교통량을 분석해 신호를 조절합니다. 자동차에 컴퓨터가 수십 개 있습니다. 엔진, 브레이크, 내비게이션, 에어백, 냉장고에도 컴퓨터가 있습니다. 온도를 조절하고 재고를 관리합니다. TV, 세탁기, 에어컨 모두 컴퓨터입니다. 병원에서 컴퓨터는 진단을 돕습니다. MRI, CT, 혈액 분석 모두 컴퓨터가 처리합니다. 비행기는 컴퓨터 없이 날 수 없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 항법 시스템, 엔진 제어 모두 컴퓨터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컴퓨터로 돌아갑니다. 주식 거래, 은행 송금, 카드 결제, 초당 수백만 건의 거래. 인간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학습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고 예측합니다. 인간보다 정확할 때도 있습니다. 얼굴을 인식합니다. 음성을 이해합니다. 글을 씁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컴퓨터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닙니다. 환경입니다. 우리는 컴퓨터 안에서 삽니다. 컴퓨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불편하지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컴퓨터가 멈추면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병원이 마비됩니다. 은행이 멈춥니다. 통신이 끊깁니다. 현대 문명이 멈춥니다. 우리는 이미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는 누가, 왜 만들었는가?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친 인간의 피로가 만들었습니다. 계산이 필요했고, 전쟁이 급했고, 호기심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습니다. 베비지는 꿈꿨지만 만들지 못했습니다. 튜링은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애니악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수히 많은 엔지니어, 수학자, 프로그래머가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기 위해 만든 도구였습니다. 더 빠르게 계산하고, 더 많이 기억하고, 더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그런데 이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가? 알고리즘이 우리의 결정을 대신할 것인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튜링이 1950년에 이미 물었습니다.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그의 답은 이랬습니다. 생각의 정의에 달려있다. 컴퓨터는 계산합니다. 논리를 따릅니다. 패턴을 찾습니다. 이것을 생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매우 빠른 처리일까요? 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컴퓨터가 인간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컴퓨터는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 컴퓨터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묻게 됩니다. 100년 전 컴퓨터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산하는 직업. 지금 컴퓨터는 기계입니다. 생각하는 기계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100년 후에는 컴퓨터가 무엇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컴퓨터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꿈, 우리의 한계를 넘으려는 시도, 생각을 계산으로 바꾼 인간의 발명. 그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장은 우리가 씁니다.